재고만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푸틴이 한국의 경고에 대해 태도를 부드럽게 바꾼 것은 우선 한국의 강력한 군수 생산 능력 때문이다. 물론 단순히 국방 생산 능력만 본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제한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도 러시아에 무제한으로 지원할 것이므 양쪽이 첨예하게 맞서게 된다. 그렇다면 이외에 러시아가 한국의 위협에 직면하여 온건한 태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의 제한적인 반제 능력.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푸틴이 공개적으로 새로운 조약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즉각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한 후 한국은 즉시 강력하게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푸틴은 베트남 방문 중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역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인 이해로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 한국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 한국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상호작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무제한으로 할 것이라고 직접 응수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푸틴의 경고를 무시했을 단순히 미국의 지원을 믿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일까? 미국 자체도 러시아를 겁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위지해 러시아를 겁주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할 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국에 대한 대국의 억지력은 경제와 군사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은 제한적이며 의존성도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절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경제수단을 통해 한국을 응징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은 분명 한국보다 강하다. 문제는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한국과 직접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한국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지원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이 연관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 분명하며 한국은 러시아의 북한 지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더 중요한 점은 동북아는 이론적으로 또 다른 유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겨 한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하더라도 한반도의 문제는 러시아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유럽 전쟁의 글로벌화 위험. 지막으로 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러시아와 한국 간의 이러한 강경 발언 교환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아시아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다시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외교 전략을 동쪽으로 돌리고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했다. 여기에는 서구권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동구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주관적인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푸틴의 북한과 베트남 방문은 미국의 전략적 초점을 동북권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 심지어 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중미 갈등을 이용해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이익이지만 중국과 아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재앙이나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운 조를 체결함으로써 러시아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받게 되었지만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야심을 부추길 수 있으며 과거 한국 전쟁 때 소련이 북한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중국이 그 난장판에 개입해야 했던 상황을 재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베트남과 경제 무역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미국이 베트남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 자신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미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미국의 주의를 끌고 자신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결국에는 중국과 아시아에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타 국가 간에는 이익이 우선이며 이러한 상황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이 자구책을 찾으려는 급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유럽에서의 호전적인 태도를 아시아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도 평화로운 아시아가 자신들이 서방의 고립과 봉쇄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이는 진정한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며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태도를 완화하는 것은 러시아가 중미 간의 갈등을 이용해 자국의 압력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서도 아시아의 평화가 러시아에게 더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푸틴은 미중 간 게임 확대로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위해 총알 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푸틴은 단지 확장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관점은 수준 높고 통찰력이 있어 너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를 제재하는 것은 미국이지 러시아가 아니야. 국가들 사이에는 상호 이용이 당연한 거잖아. 푸틴은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여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 한국을 지지한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세계 최고이고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여기 댓글들은 정말 황당하네. 서방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지역적으로는 남중 국해와 대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금융과 무역에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제재하고 있어. 우리가 서양 국가들과 함께할 이유가 뭐 있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들이 핍박했다. 쓰러지면 다음은 우리 중국이 서방 앞에서 벌거벗은 거나 마찬가지야.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순망치 아니야. 한국이 잘하고 인내 재래식 무기로는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없어. 진정한 중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고 큰 지혜와 대담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5천만 인구가 넘는 선국으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 산업력 갖췄어. 한국 무기는 여전히 수출 효자 상품이야. 중국 군수 산업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야. 반드시 인재를 잡아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의 군사 산업은 훌륭하지만 영토가 작아서 쉽게 공격받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소용